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눈 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눈 오는 날 딱 어울리는 띄어쓰기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행된 6월 고3 평가원 15번 문제,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 풀어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면 맞춤법의 조항들을 쭉 준 다음에 그 조항들을 보기와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풀어보는 노동의 문제가 일반적인데, 띄어쓰기 문제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춤법 중에서도 띄어쓰기 문제는 기본 지식으로 푸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예시가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글 맞춤법 조항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생이 그럼 A는 앞말에 붙여 써야 되는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A에 들어갈 거 붙여 쓸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활용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보죠. 여기 보다라는 거 있고, 여기 뿐, 밖에, 만큼,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결국 이 4개가 조사냐 아니냐 뭐 하는 것들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답은 쉽게 나와. 근데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이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이론들을 좀 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뭐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죠. 자, 이거 알고 있습니다. 체언 뒤에는 뭐가 붙는데? 그래, 조사가 붙는데.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라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그 의문 변동을 제외한 단어나 문장이나 국어사 파트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뭐야? 체언은 결국 단어라는 것이죠. 조사도 역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 이론을 활용하려면, 자, 그렇다면 단어가 뭔데요? 단어는 품사야. 아까 얘기했지.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고. 모든 품사는 띄어 쓴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띄어 써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단어가 품사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띄어 써야 돼. 단 뭐만 붙여 쓴다고? 조사만 붙여 쓴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궁금한 학생들이 생겨요. 선생님, 접사는 어떡합니까? 이거죠. 선생님, 어미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자, 접사나 어미는요, 여러분, 품사가 아닙니다. 품사 아니에요.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접사나 어미는 뭔가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예요. 그래서 이 의존 형태소는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들을 알고 들어가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억부터 리을까지 들어가는 이론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기억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와 관련된 게 이거야. 부사격 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격조사는 7가지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부사어를 만드는 자격을 주는 조사라는 게 있는데, 자, 혹시나 지금 부사가 뭔지 아니면 격조사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이거 지금 외우십시오. 이것만 좀 잘 외우면, 부사격 조사가 거의 전체를 지금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워놓으면 나중에 어디선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사격 조사는 일단은 이거 있습니다. 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에가 있고요, 에서가 있고요, 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로 시리즈가 있습니다. 로는 으로라는 이 형태를 달고 나옵니다. 로나 으로. 그 다음에 자격을 나타내는 로서가 있어. 반장으로서, 이런 거죠. 발음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로서도 있어. 이거는 문맥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와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죠. 와는 과를 달고 나와. 이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사격 조사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외워.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더한 추가적인 부사격 조사를 평가원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추가적인 부사격 조사를 외워보자. 방금 여기서 발견한 우리가 보다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처럼이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자, 한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부사격 조사였어. 이 한태는 에게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갖죠. 여기까지 외워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외워야지 우리가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까지 부사격 조사의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다가 기억해 보시면 보다가 부사격 조사였어. 왜? 앞에가 체언이니까. 체언 뒤엔 조사가 붙는다고 했죠. 조사는 어떻게 해요? 붙이래요. 자, 보다는 붙여야 되네. 선지 보세요. 여기 붙여야 되고 여기 붙여야 되고 여기 붙여야 됩니다. 있는 대로 다 찾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은 2번과 3번은 답이 안 됩니다. 1, 4, 5 중에 답이 있네요. 자, 이제는 우리가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나머지에 대한 또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은하고 리을은 잠깐 두고요. 자, 디귿부터 한번 볼게요. 밖에라는 말 있잖아. 일단 밖에라는 말이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라는 것이 뭐 편하게 한번 적을게요. 우리가 바깥이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니? 뭐 이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밖에는 뭐가 돼요? 바깥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체언 조사로 쪼개지니까. 자, 이거는 형태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체언 더하기 조사의 형태가 돼. 체언 더하기 조사입니다. 이거는 붙이거나 띄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하나의 품사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 밖에라는 의미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무엇 이외에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사과밖에 없어 할 때, 이때의 밖에는 뭐 어때요? 앞에 체언이 붙어 있으면서 이 밖에는 보조사가 됩니다. 자, 이때는 뭐 당연히 붙여 쓰는 게 맞겠죠. 의미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또 다른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이게 바로 같이라는 말이야. 자, 이 같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 같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런 이제 말이 있을 거야. 이때 같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단어, 부사가 됩니다. 하나의 단어로서. 그런데 이 같이라는 말이 비교의 의미로 나와서 예를 들면 동일하다 정도의 의미로 등장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사과의 예시 들었으니까 여기 사과를 합시다. 너는 참 사과같이 예뻐 라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에서 이 가치는 어떻게 돼요? 보조사가 되는 거야. 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장에서의 이제 의미를 잘 보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앞에 있는 게 체언이냐 뭐 체언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 같이라는 요 두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가 돼요.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부분, 밖이나 같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니은과 리을에 대한 얘기를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현강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잘 적어 봅시다. 뿐, 그 다음에 대로, 만큼, 이렇게 이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돌고 돌아
그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수능이든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 단어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앞에 붙어있는 말에 따라서 뒤에 붙어있는 품사가 바뀌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앞에 체언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 용언이나 용언의 활용형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체언이 붙었을 때는 품사가 뭐가 되고 용언이 붙었을 때는 품사가 뭐가 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앞에 체언이 있을 때는 이 품사는 조사가 됩니다. 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까지 구분하면 힘드니까 그냥 조사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용언 뒤에 이게 붙었을 때는 이게 의존명사가 됩니다. 의존명사는 또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의존명사는 제가 나중에 의존명사 문제를 풀 때 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렇게 외워도 충분해.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 용언 뒤에 붙으면 의존명사. 자, 아까 우리 대원칙 얘기했었죠. 체언 뒤에 붙어있는 조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체언이랑 조사랑 붙이니까 여기는 붙여, 그쵸? 의존명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띄어야겠죠. 띄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뭐 연습 하나 해볼까요? 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돼 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조사인 경우에 A라고 하시고 의존명사인 경우에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붙여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너는 너대로 할 때 이대로 뭐겠어요? 앞에 체언이 붙었으니까 여기 A겠죠. 그러니까 붙이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어. 배고파요 할 때, 자, 먹을 만큼 먹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할 때, 이때 만큼은 품사가 뭐겠어요? 앞에가 용언이잖아. 용언의 활용형. 이게 체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B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야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만큼 너도 예뻐 라고 할 때 나는 체언이니까 이만큼은 조사가 되면서 여기를, 아니지, 잘못했다. 그렇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여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야. 이 뿐 같은 경우들 이제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에 있는 게 지금 확실히 용언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존명사가 되면서 여기는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들과 앞에 나오는 말들의 관계성이나 앞에 나오는 말의 품사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로 가볼까요? 이제 니은과 리을을 해결을 해봅시다. 니은은 앞에, 자, 이제 보이죠? 도울 할 때 돕다 라는 용언이지. 그러니까 용언 뒤에 나와 있어. 용언 뒤에 나와 있는 요건 의존명사일 겁니다. 의존명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띄워야 되겠죠. 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뿐 붙이면 안 되네요.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이제 4번도 제꼈어. 2번, 3번, 4번은 답이 안 돼. 아까 이제 우리 어때요? 만큼 보십시오. 만큼 같은 경우는 앞에 때가 붙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론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잡지식 하나 소개합니다. 때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잡지식 아닙니다. 내신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 때가 지금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존명사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다음 중 의존명사가 아닌 걸 찾으세요 할 때 이런 문제들 있죠.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때가 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체언이니까요. 그렇죠? 때만큼은 할 때 이거 조사가 될 것이고 당연히 붙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큼은 붙여야 돼. 자, 만큼 붙여야 되고요. 여기 붙여야 되고 여기도 붙여야 됩니다. 밖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밖에는 아까 이 밖에는 이외의란 뜻으로, 이외에란 뜻으로, 여기가 체언이니까 당연히 붙여 쓰는 게 맞겠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이 답이 아니었는데 있는 대로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1번도 불행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어떤가요?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사격 조사에 대한 얘기들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시고,
밖에, 가치 등 의미를 가지고 분류해야 되는 이런 품사의 종류들 구분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뿐과 대로와 만큼이 앞에 붙어있는 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고 띄어쓰기도 역시 달라진다 라는 사실도 확인하시고, 잔지식, 때가 명사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는다, 조사는 붙여 쓰고요. 둘 다 단어이고 단어는 사실 다 띄어 쓴다. 접사나 어미는 붙여 쓰는 게 맞다.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